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닥 다지면서 지금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바닥을 네. 다지고 신조성과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후손주들한테는 상당히 이익 개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싸게 좋을 때 아니면 좋은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사야 되는데 이런 포모 현상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이 주식 투자에 입문하셨다면 특히 내 권리를 꼭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무래도 이제 쏠림 현상 하면은 2차 전지주, 그다음에 뭐 로봇주, AI 의료기주 뭐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 상당히 고점 찍고 지금 상당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인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2024년에는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빠진 주식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빠졌으면 또 거기에 대한 자율 반등으로 또 충분히 이제 올라갈 걸로 보이고 내년에 또 시장이 이렇게 좋다고 예측을 하면 어쨌든 올라가면은 그것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올라가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25년 동안 주식을 투자해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렇게 크게 한번 오른 섹터가 나오면 반등을 주더라도 그렇게 고점에까지 가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모든 업종이 이렇게 대세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온 종목들은 보면 그 후에 왜냐하면 새로운 업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관심이 딴 데로 가니까. 이거 새로운 업종이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 미래의 꿈을 보고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한번 나온다고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더 고평가되게. 뭐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 산정할 수 없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제 후유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과거를 이렇게 보면 모든 업종들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나면 그 업종이 한번 또 치킨 게임이 한번 일어나요. 치킨 게임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지금도 뭐 업체들이 예를 들면 셰일 업체로 따져보면은 뭐 셰일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중국부터 일본, 우리나라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물론 뭐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기업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전기차 결국 수요잖아요. 전기차 수요가 지금 사정이 둔화가 되면서 또 이게 둔화가 되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셰일도 쌓이는 거고, 그럼 이제 뭐 정설을 해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러다 보면은 가격 경쟁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원자재 값도 하락이 되고 이러다 보면 원래 또 이게 다 결국은 뭐 스프레드로 원자재 값 스프레드로 따른 먹는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치킨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또 인구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이 또 살아남는 기업이 그 승자가 돼서 승자 독식을 또 하겠죠. 몇몇 기업들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다시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그 이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은 저는 이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치킨 게임 이제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인고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번 큰 상승을 왔고, 그래서 이제 주가적인 면에서는 왔다. 왜냐하면 그 이제 전고점에까지는 이제 접근 못하더라도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이제 예측을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건 이제 차트로 수세성이 상에서 한번 보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무슨 종목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내가 몇 종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올해 2차 전지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여기겠죠. 네, 그거 두 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계속 바닥에 이게 제가 이게 만들었을 때 이게 해가 떴다는 거는 이렇게 이게 바닥에서 고점에서 이거 계속 비가 내리고 이렇게 쭉쭉 하락했다가 최근에 저 빨간 줄이 비가 내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안 좋은 이건 안 좋은 모양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계속 시작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해가 뜨고는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해가 계속 뜨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닥 다지면서 지금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바닥을 다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상승으로 따진다면 이제 만약에 차트상으로 대입을 한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매물 100이 되겠죠. 100만 원 전후 매물 1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이제 부딪히면 좀 이제 저항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이제 정배열로 다시 지금 역배열인 구간인데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오른다 해도 100만 원 전후에서 저항에 부딪히면서 좀 고기가 또 한계가 될 수도 있다. 한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차트적인 면에서 또 보면 이게 만약에 또 여기가 밀린다면은 여기가 지지인데 여기가 밀린다면 50만 원 깨진다면은
또 진짜로 무시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차트 사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요거는 기술적 이제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만약 50만 원 깨진다면 좀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보신 김에 포스코홀딩스 좀 네, 봐주시죠. 맞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또 갑자기 반도체 뭐 희귀가스 해가지고 그 또 급등이 나왔어요. 관련주들이 네, 네. 그룹주들이. 여기도 포스코홀딩스도 보면 일봉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뭐 회사 자체가 워낙 또 밸류에이션이 또 많이 싸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도 지금 얘는 그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차트가 오히려 에코프로보다 훨씬 좋네요.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하고 있고 여기가 대신 여기 저항선이 또 있어요. 5만 원 전후로 저항선이 있으니까 요걸 또 뚫으려면 또 왔다 갔다 시간이 필요하다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요걸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5만 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바닥 구간에서 반등, 네. 기술적인 반등을 앞두고 있다. 네, 그러나 그 반등의 폭이 그 정고점을 최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흐름, 에너지는 지금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봉상은 얘는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있는 자리가 있어서 한 40만 원 전후 이제 거의 진짜 지지대로 보이십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재 업체들 네네. 그렇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셀 업체들, 셀 업체와 관련해서가 거기가 더 경쟁이 좀 글로벌리 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재는 셀 업체. 우리가 좀 압도적으로 네. 뭔가 경쟁력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삼원계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셰일 업체들은 사실 주가들이 올해 그렇게 오른 게 없어요. 맞아요. 셰일 업체들은 거의 뭐 그나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선방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주식들은 오히려 하락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기존에 그 관심을 받았던 그 이러한 업체들 말고 새로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진 주식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극재와 관련해서 뭐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숨겨진 그 종목들 이거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섹터는 사실 한번 확 왔기 때문에 좀 아까 시간이 좀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선하면 떨어진 거죠. 원래 뭐 음극재 새로운 게 나와도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새로운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먹거리는 되는데 그때 옛날만큼 이제 신선함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소재나 재료가 나오면 솔직히 먹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그렇죠. 소재나 왜냐하면 자꾸 가격이 올라가고 뭘 하고 또 뭐든지 새로운 소재를 자꾸 개발하게 돼 있고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찾게 돼 있으니까 그런 소재가 나오는 기업들은 또 미리 먹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저는 뭐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나 옛날 2차 전지의 영광은 뭐 쉽지 않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어떤 언론인 인터뷰에서 조선주를 좋게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특별히 뭐 하긴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도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고 뭐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들 하긴 하는데 조선주를 좀 좋게 보시는 우리 또 배 대표님, 배 이장님만의 뷰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좋게 보는 이유가 내년에 특히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이 2024년까지 129척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129척? 129척? 9척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발주가 이제 나오는 시점이 오히려 2025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유조선 물론 그게 계속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 수익이 계속 더 이제 수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조선이 이제 부족함이 오히려 이제 물론 물류비도 또 올라가겠지만 이 유조선 가격도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조선주들한테는 상당히 이익 개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조선주들 외국인들이 막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오면서 어쨌든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점 네. 내년도에도 살만하다 이렇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SD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좋은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뭐 리포트를 보면
그게 계속 그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리포트를 보면. 그래서 뭐 매수 리포트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그만큼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조선주만이 아니라 조선주에 들어가는 그 엔진, 네, 엔진도 HSD 그렇고, 엔진도 예. 좋을 것이다. 네, 네. 지금 HMM 이제 최근에 하림이 인수를 했죠. 네네. 인수가 되면서 지금 막 주가가 관련해서 뭐 페노션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막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HMM은 사실 뭐 수익이 많이 날 때는 뭐 10조씩 이익이 나고 지금 현재 뭐 회사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10조 가치인데 지금 근데 나는 정말 와 이걸 인수할 수만 있다면 솔직히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익이 많이 날 때 10조까지 날 수 있는 기업이고 왜 이게 국내에서는 유일한 선사잖아요. 그렇죠. 선사에다가 얘들이 또 항만 하역까지 다 저기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역도 하면서 거기도 계속 수익을 그냥 내려면 마음만 먹으면 하역가도 올려버리면 되는 구조라 사실 이런 알짜 기업을 어떻게 할인이 인수를 했다는 거는 사실 아 진짜 나는 내가 만약 할인이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 뭐 그 6조에 인수하는 거잖아요. 6조 그 이제 어떻게 마련해서 그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봐서는 할인에는 날개를 달았다. 제가 봐서는 날개를 달은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도 보면 어떻게 이게 정부가 복가점적으로 살려서 넘기는 기업들은 다 좋았어요.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렇죠. 겨우 키워가지고 치킨 게임 다 끝내고 그걸 어떻게 SK가 산 거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하이닉스도 거의 부도 위기. 그래서 자본 다 감자하고 네. 새롭게 증자해서 네. 저도 그래서 기억나는 게 저기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오래 전이지. 네. 한 주당 5천 원씩에 그거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했어요. 받으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머뭇거리더라고. 그래서 난 안 했거든. 그게 제일 땅을 치고 후회한 건데 5천 원에 살 수 있었던 그 게. 당시에 맞아.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가 어떻게 보면 HMM 저도 이게 언제 코로나 때 샀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얼마 올랐지? 어마어마하게 올랐 1,500% HMM 엄청 올랐지.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10배 이상 1,500% 올랐던 그랬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게 턴어라운드죠. 흑자 엄청 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빌려서 하던 것들을 자기 배로 계속 발주해가 그걸 키워서 자기 이렇게 어떻게 산업은행에서 돈 다 대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이제 어떻게 살려놓고 거의 독과점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이제 하림이 인수한 거니까 야 나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림 그룹은 정말 날개를 달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주가 움직임 보면 하림 인수하고 나서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급락하면서 이제 좀 그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고 네. 그렇죠. HMM도 좀 빠지고 그렇죠. 빠졌죠. 그래도 많이 올랐다가.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HMM이 이제 이익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이익이 올해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제 운임 지수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뭐 그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죠. 이로수는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익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왔을 때 이 이슈로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를 어느 정도 좀 찾으면 좀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하림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사실 또 페노션도 많이 빠졌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도 신고가로 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아까 이제 큰 틀에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꼭 기억해야 될지, 뭘 조심해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오늘 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투자를 수도 오랫동안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올해 2차 전지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참고 참다가 이게 포모 현상이라고 참고 참다가 이제 나는 동조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주식들 다 팔아가지고 그때 다른 주식들 뭐 개별 종목도 그렇고 뭐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뭐 중소형주부터 해가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또 삼성전자 뭐 이런 거 하이닉스까지 다 팔아가지고 일로 다 갈아탔단 말이에요. 최근에 투자한 기업도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그 삼성전자를 손해보고 또 팔아가지고 2차 전지를 최고점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회사하고 저를 이제 감사 선임 문제로 제가 싸워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겼어요. 아, 감사 그래요? 선임 문제를 이제 그래서 정관 변경을 이제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게 많으니까 회사를 감사를 원래 소액주주가 하고 있던 감사를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못하게 막으려고 이제 감사위원회를 선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든 정관 변경을 막을 거고 내가 소액주들한테 편지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정관 변경을 막았어요. 근데 대주주 거의 60%를 가지고 있고 사사주가 50%가 가까이 가지고 있고 사사주가 16%나 있는데도 제가 어떻게든 막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걸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 상장 기업들이 보면 아직도 상속 증여와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주식을 이제 누르려고 하고 주주총회에 오면 오히려 내 회사는 정말 안 좋으니까 주식 팔고 가라.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은 기업이죠. 그럼 상장을 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 이게 내 회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주들의 회사라고. 회사인데 근데 자기 회사 내 회사에 너희들이 왜 와서 이러냐, 그러냐. 그럼 상장을 말아야지. 말았어야죠. 근데 사실 회사 가치가 이제 벨리슨보다 훨씬 싸니까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성장성도 있으니까 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익을 배분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장회사에서 성장성 있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로 주식도 싸게 좋을 때 아니면 좋은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사야 되는데 이런 포모 현상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상장회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제도적으로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예를 들면 상증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비상장에서 사는 회사의 자산 가치 그다음에 뭐 성장 가치 이런 것들 고려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걸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장회사는 2개월 전 2개월 후 주가로 하니까 이걸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맨날 대주주들이 자기 이익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관계자가 꼭 들으시면 이걸 상증법으로 개선을 하면 그러면 나라의 이익에도 기여가 돼요. 왜냐하면 나라의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증법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적게 걷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상증법을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만약에 이 관계자들한테 하고 싶은 건 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위임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대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신분증 사항을 줘야 되니까 이걸 주기 꺼려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개인정보 노출되는 거 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자리를 가리고 달라 해도 안 주려고 그래요. 뒷자리 가리고 달라. 그러면은 빨리 이거를 전자투표를 무조건 의무화하도록 이걸 기업들이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자면 1년에 3월 달에 정기 주축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기업이 내가 주식회사를 5개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날을 하면 이 기업을 갈 수가 없어요. 주총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투표를 빨리 이게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한번 이걸 어떻게 정부 관계자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회초리 들고 그렇죠. 네,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그래서 특히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참 주식 사놓고 너무 단기적인 거에 연연하면서 이게 특히 주주총회나 주주들한테 회사에 건의를 안 하거든요. 솔직히 주주들이 내가 주식 회사면 내가 또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회사에 뭐 좋은 거나 뭐 이런 좋은 것들이 건의도 하기도 하고 또 뭐 특히 의견 그런 것도 꼭 행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식 투자에 입문하셨다면 솔직히 내 권리를 꼭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주식이 좋은 회사를 사서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긴 저도 상법 변호사하고 LG 화학의 물적 분할 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한국의 상법이 바뀌어야 될 그게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다는 요 문구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맞네. 대주주를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대주주를 위해서. 맞네요. 지금 하여튼 이게 대기업들은 요즘 많이 이렇게
철퇴를 두드려 맞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정책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소액주주들이 지분이 많지만은 대주주들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지금 중소기업들이 이게 저평가 받는 이유가 이게 이 대주주들이 이렇게 횡포를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그거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니 다 사가지고 소각시켜가 내가 그냥 상장을 폐지시키든지 해야지. 맞아요. 상장을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누군가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요구하는 거, 네, 이게 좀 필요하겠네요. 하여튼 그러면서 어쨌든 단기적인 시각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2024년도에는 한번 주식을 선택하고 들고 가보는 거, 네, 이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또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이니까. 난 그거 잘 몰라. 그래도 갑진년이니까 어쨌든 값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썰렁해. 그게 최선이었나?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네, 데카몬 네, 의장이시죠. 배진환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